지난주 멜론 주간 차트는 1위에서 10위를 모두 걸그룹이 차지해 화제였습니다.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소녀시대부터 블랙핑크, 트와이스, 있지, 아이브 등 걸그룹이 총출동해 각종 신기록 대잔치를 벌이고 있죠. 22개월 만에 컴백한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뮤직비디오는 공개 첫날 9,040만 뷰를 찍어 유튜브 24시간 조회수 부문 여성 아티스트 세계 기록을 자체 경신했고, 에스파가 7월 발매한 걸스 앨범은 164만 장이 팔려 역대 걸그룹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춘추전국 시대에 BTS 여동생 그룹 뉴진스의 돌풍이 거셉니다. 데뷔곡 어텐션은 최근 5년간 발표된 K-팝 아이돌 데뷔곡 중 처음으로 주요 음원 사이트에 실시간 일간, 주간 차트를 삭스리했고, 앨범 뉴진스는 발매 일주일간 총 31만여 장을 팔아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죠. 아이즈원 출신의 장원영과 안유진을 선봉으로 내세운 스타쉽의 아이브, JYP가 야심차게 내놓은 엠믹스,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이름을 알린 르세라핌 등을 포함한 4세대 걸그룹이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뉴진스 현상에는 1997년 1세대 걸그룹 SES가 첫 등장했을 때의 충격과 같은 시대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뉴진스는 뭐가 다를까요? 우선 이들이 미니진 걸그룹으로 불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FX, 레드벨벳 등의 비주얼을 담당했던 걸그룹 브랜딩의 달인 미니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이브로 이적해 자신이 총괄하는 레이블 어도어를 만들어 처음 내놓은 결과물인 만큼 하이브의 자금력과 미니진의 기획력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는 평균 연령 16세에 5멤버 전원 20대로 긴 생머리와 옅은 화장, 스포티한 의상으로 건강한 소녀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이자 새로운 유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그룹명처럼 풋풋한 10대 소녀 모습을 그대로 살린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걸그룹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깨부수는 새로움이 컨셉인 것입니다. 뉴진스의 차별화 핵심은 삼촌팬이 아니라 아이돌 산업 주소비자인 10대, 20대 여성층을 타깃팅했다는 점입니다. 2007년 2세대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등장 이래 걸그룹은 삼촌 팬들의 관음적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1세대 SES와 핑클이 신비한 요정 이미지로 탄생했다면 2세대부터는 짧은 교복 치마 아래로 긴 다리를 시원하게 드러내며 섹슈얼리티를 전시했죠. 3세대는 걸크러쉬를 내세웠지만 블랙핑크의 신곡 핑크베놈 뮤직비디오의 게임 속 여전사 캐릭터처럼 여전히 삼촌들의 판타지에 기대고 있습니다. 반면 뉴진스의 데뷔곡 어텐션 뮤비송 멤버들은 삼촌들의 눈요기가 아니라 또래들이 닮고 싶은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블루진을 걸친 부티나는 미국교포 청소년 느낌으로 백인상류층 청소년들의 일상을 그렸던 1990년대 인기 미드 비버리 힐즈의 아이들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핸드백 모양 한정판 앨범을 판매하고 하이브의 팬 플랫폼 위버스와 별도로 독자적인 소통의 포닝을 출시한 것도 명확한 타깃층을 말해주고 있죠. 실제로 온라인 서점 알라딘의 뉴진스 앨범 구매자 분포를 보면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의 비율이 월등합니다. 소비자인 대중이 적극적인 팬덤 활동으로 아이돌 산업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뉴진스의 성공은 대중의 취향과 욕망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뉴진스는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걸그룹의 공식을 깼습니다. EDM 스타일로 강한 비트에 메인 보컬이 고음을 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멤버가 각자의 음색을 살린 차분하고 듣기 편한 이지 리스닝 팝 계열로 안무도 칼군무보다는 스트릿 감성으로 자연스러운 흐트러짐을 추구합니다. 미니 앨범의 4곡 중 3곡을 타이틀곡으로 삼은 것도 파격적입니다. 4가지 멤버별 버전을 따로 찍어 자금력을 과시한 하이보이 뮤비를 보면 멤버들이 내 인종의 소년들과 각자 귀엽게 썸을 타다가 다소 실망스럽게 끝납니다. 하지만 소녀들끼리 우정이 있어 외롭지 않은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가사도 흥미롭습니다. 이런 단호하고 주체적인 태도는 사랑에 빠져서 너무 부끄럽다고 노래하던 2세대 걸리시와도 사랑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3세대 걸크러쉬와도 다릅니다. 소녀들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컨셉은 애초에 글로벌 팬을 겨냥한 기획입니다. 이영미 대중문화평론가는 BTS 이후 아이돌 팬덤이 글로벌해졌기에 애초에 국내 비중을 적게 봤을 것이라며, 그간 국내 삼촌 팬을 타깃 삼던 걸그룹이 또래들과 소통하고 나섰다는 것은 유대가 강한 해외 K-팝 팬덤의 더 넓은 수용자를 상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리기 때문에 논란도 있습니다. 타이틀곡의 하나인 쿠키의 가사가 성적 은유를 내포한다며 미성년자에게 라면 먹고 가라는 식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비난이 일자 소속사는 입장문을 발표해 쿠키란 뉴진스의 새로운 음악을 상징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사의 1차원적 의미 자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상품은 무의식 속 욕망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점에서 몹시 흔한 접근입니다. 오히려 20대 여성에게 교복을 입혀놓고 소녀의 이미지를 공공연하게 성적 대상화하는 걸그룹 시장 풍토에 침을 뱉고 소녀의 성적 주체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여자 아이돌로서 20대 초반 성장통을 겪었던 아이유가 2015년 전곡을 직접 프로듀싱한 첼시 앨범에서 제재 23 등 도발적인 노래를 부른 것도 여돌에게 씌워진 성적 대상화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뉴진스는 쿠키라는 도발을 통해 사회가 여돌에게 거는 기대를 애초부터 배반하며 등장했다는 점에서 신선합니다. 최지선 대중음악평론가는 여자친구의 애플, 트와이스의 모에모어,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의 뮤비에 등장하는 빨간 사과처럼 쿠키도 금기와 억압에 대한 저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볼 수도 있다면서 노래 가사란 단정 지을 수 없고 애매모호하기에 더 재미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마케팅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진스가 그룹명의 속뜻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영리 평론가는 BTS가 초기에 사랑 노래를 부르다 어느 순간부터 자아 성찰로 나갔고 서태지가 10대 팬을 넘어 20대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얼터너티브 록을 같이 호흡하겠다며 그 흐름에 탑승한 것도 어느 정도 팬들이 만들어준 측면이 크다. 뉴진스 기획자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는지를 잘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의 아이콘은 결국 팬과의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겠죠.